알제지면서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이고 다 중복되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은 좀 더 깊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글자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제가 발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장인데 제목이 이제 지금 다 나온 얘기지만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법 10가지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여기 중심으로 이제 될 텐데 아까 그 아인슈타인하고 다빈치하고 다 거기에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와 잡스에서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이기는 법 10가지 이전에 답은 동서양 합하여서 2500년 합하여서 이 5000년 역사를 만든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에 있다. 그래서 그 사색 공부법이 뭔지 알아보고 주식 사색이 깨뜨리라고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깨뜨리는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 자활 두 글자를 사색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잠깐 알아보고 그다음에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트에서 저자가 한 말이 있는데 책에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중에도 천재를 흉내내려고 한다. 하지만 천재의 그 지적 능력 정도나 흉내낼 수 있을 뿐 창조적 능력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천재의 창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는 인공지능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How to Think 총 10단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중요한 점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뇌를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과 만나게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스팅크를 생각하는 힘, 사고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인공지능은 이 10단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차이점이에요. 지금 컴퓨터와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 그게 뭔 의미인지 인공지능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것이 이제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서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그 사색공부법을 보면은 이제 우주에도 별이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새가 다니는 길이 있고 땅에도 뭐 사람과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그러면은 이 생각하는 법,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가지 공부법을 요 앞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색을 표방하되 지식만 있는 공부법. 둘째는 사색의 모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공부법. 셋째는 사색의 본질에 충실한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인문학 공부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자는 이 첫 번째를 우리나라 인문학의 현실이 이렇다. 표방만 하고 있다. 둘째 이제 사색의 모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공부법이 이제 그래도 좀 더 깊게 들어간 서양 이제 뭐 아이비리그나 명문 사립 대학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색의 본질에 충실한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인문학 공부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의 인문학 공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생각의 길을 모르는 인문학이고 둘째는 작은 지혜에 이르는 생각의 길을 걷는 인문학이고 셋째가 위대한 지혜에 이르는 생각의 길을 걷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동서양 인문 고전의 저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색 공부법이 따로 있다. 2가지의 간단하게 볼 텐데 중국 송나라 학자 진열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치열한 인문학
고전 독서의 발전이 없음을 느끼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좌, 제가 이거 한자로 이거 바꾸는데 어려웠거든요. 정좌, 정심을 100일 동안 실천하고 마침내 뭔가 정심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두뇌 깊숙한 곳에서 이제 그때 뭐 황홀한 깨달음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노력해서 이 지금 정자 정심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예장 나종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사색 공부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간 거죠. 3년간 산에서 이 사색 공부법을 하기 위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마침내 터득하고 성리학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인문학의 거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봉 이수광과 수남 안정복이라는 분도 정자를 통한 존심, 요거를 실천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하고, 이제 안정복이라는 분은 성우 이익을 통해서 사색 공부법을 전수받고 마침내 동사 강목을 집필했다. 근데 사실은 동양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 사색 공부법을 전수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양은 거의 좀 전무한 걸로 보고, 서양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노벨상 탄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저자는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주입식 사색을 깨뜨려라 라는 부분으로 오면요, 지금 이제 발해고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 멘트 달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만 얘기를 했냐면요, 유두공이 되는 것이다. 저자가 얘기한 거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당신 두뇌 깊숙이 자리 잡은 사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그 저자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아까도 우리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저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두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두공,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조선 시대가 이제는 잊혀진 나라라는 거죠. 발해고가.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신라, 백제는 역사였지만 발해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두공이 발해고를 저수를 함으로 해서 이제 발해는 이제 비로소 역사가 되었고, 통일신라 시대는 발해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됐다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만 존재했는데 발해가 이제 역사가 됨으로 해서 남북국 시대로 개념을 새로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는 유두공이 발해고를 쓰던 그런 시절과 비슷한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 사학계가 거의 중국과 일본 식민사관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고대사를 많이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고대사가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쓰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만 그 책을 읽을 때 그런 훌륭한 역사가 있으니 그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책을 봐야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사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면은 이제 인문학의 인문 고전이 집필된 역사적 배경, 저자의 생애와 사상, 그 핵심 내용과 결론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은 뒤에 이를 이제 토대로 생각하고 의견을 정립하여 이제 하는 행위를 사색한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현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색조차 입시 공부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입식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방식이 우민화 교육인데 그것이 계속 전수되어져서 이제 주입식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작가는 여기서 희망을 본다는 거죠. 교육만 바꾸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예를 보면 주입식 교육 했다가 그 2차 대전 일으키기 직전에 이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하루 만에 망하고 2차 대전으로 해서, 그래서 리더들이 그 원인을 막 분석하고 이것이 이제 교육 때문이다. 그때 이제 기독교도 그때 많은 신학자도 있었고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제 그 히틀러의 그 리더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교육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문학
문화적 교육을 그래서 독일은 지금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1년 6개월 자활 두 글자를 사색하는 시간. 이것도 이제 핵심 부분은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하라는 겁니다.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하라. 유대 교육을 보면은 천재처럼 생각하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국어 시간에는 셰익스피어나 괴테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고, 수학 시간에는 뭐 이런 뭐 오일러나 페르마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고, 과학 시간에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라고 하고, 역사 시간에는 이나 음악 시간에는 이런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생각을 하라. 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은 유대 학생들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천재처럼 사색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창조적 사색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작가는 누군가에게 사색하는 법을 가르칠 때 노노의 첫 두 글자인 자왈, 그 두 글자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다. 근데 이게 이제 자왈이라는 얘기가 이제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을 하라는 의미로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또 많은데 요 정도로만 가고, 좀 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자왈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인문학 고전을 치열하게 이제 하면서 생각한다는 건데, 이를테면 서경 사기본기에 나오는 요임금 편을 읽고 자발, 즉 공자 입장에서 사색하라. 뭐 이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공자 입장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책을 읽고 또 요임금 편을 읽고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하라. 그래서 이제 공자 입장에서 이제 사색하고 토론하고 그 천재의 의견, 그 공자의 요임금에 대한 견해, 그 이제 견해에 대한 그 공자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하고 또 나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전개해 나간다. 독창적인 사색을 글로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잘못 배운, 그다음 우리 두뇌를 망가뜨려온 주입식 시스템을 나만의 사색 공부를 통해서 벗어나라. 뭐 이제 막 할 일만 막 되게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다 읽어야겠구나. 다 읽진 않더라도 뭔가 우리는 이제 일단은 뭔가는 읽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 사색을 하는 방법, 이제 사색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쨌든 작가의 입장에서 사색하는 말은 아까 우리 초반에 계속 나왔거든요. 작가의 입장에서 사색하는 말은 지금 세 번째 정도,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 통해서. 그래서 나만의 사색 공부법을 개발하고, 되게 이제 이건 명제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선물 받았던 당신 안에 창조성과 천재성을 회복하라.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조성과 천재성을 회복하라. 요 부분인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싱크 원입니다. 여기서 다 할 건 아니고요. 그 제가 강조한 몇 가지 부분만 할 건데, 일단은 싱크 원, 입지하라. 당신들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입지하라. 뜻을 세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색의 목적을 가지라. 그 노노가 어디 보면은 그 우리 그 40대 불혹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20이 뭐 약관 20살인가요? 30이 입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입.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30대가 일입. 20대, 30대. 뜻을 세운다는 뜻.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그 우리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뜻을 뭘 세우고, 그 지금은 50대인 저는 야, 이 뜻을 세워야겠구나. 50대 적어도 지천명. 네. 그래서 마음에 계속 이 부분이 정말 이게 뭔가 망치로 칵 두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계속 깊게 이 부분 읽으면서. 그래서 입지하라, 뜻을 세우라. 뭐 늦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색의 목적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도양 천재들의 사색의 목적은 보면은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성의 문제가 되는 것. 서양 천재들의 사색 목적은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성을 한번 보면은 율곡 이의 경몽요결, 성학지묘 막 이제 책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인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입지해야 한다. 인문학은 입지가 우선이다. 뜻을 세우지 않고 인문학을 성취를 이룬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거의 무슨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율곡 이의 입지 방법을 보면 이 입지 방법 5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혁구습이 나오고 구용, 구사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 읽으셨겠지만, 그 입지 방법에는 이제 아까 또 나온 얘기예요. 이게 1번, 이 세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을 인정한다. 이 부분 나왔었죠 아까. 그래서 지금 막 유럽 천재들과 이 동양의 천재들 하는 얘기가 지금 겹쳐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을 인정한다. 나의 본성과 공자와 같은 성인의 본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 자기 체면도 들어가죠. 자기 암시.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달리먹는다. 들어가죠. 인문고전에 나오는 성인들의 말을 진실로 믿는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나 자신과 용감하게 투쟁하면서 성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다. 결단도 들어가죠. 다음 보시면은 혁구습. 제가 요거 한자어까지 넣어놨었는데 요거 지워졌네요. 요거 한자 들어가 있는데 한자 있어요. 있나요? 예, 어디지? 한자 있는데 혁구습. 요거 한자어를 제가 무슨 무슨 구 여기까지 넣어놨었는데, 다른 예, 변역할 혁자에다가 오렐 구자에다가 배울 습자인데, 감사합니다. 예, 잘못된 습관을 네. 혁명적으로 바꾼다, 혁신한다, 이런 뜻이죠. 네네. 8가지 나쁜 습관을 타파한다. 그래서 이제 게으른 것, 몸가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뭐 여기저기 어지러이 드나드는 것, 쓸데없는 데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술집 가고 뭐 사롱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또 중요한 것, 돈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뭐 부자들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서 혁구습을 통해 인문학에 진입한 사람은 구용을 통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혁구습을 한 다음에 구용을 하는 얘기거든요. 구용 9가지 바른 몸가짐. 자, 여기 이제 또 우리 한번 그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보시죠. 생소한 말이에요. 조경중, 두 발에는 무검이 있어야 한다. 수영공, 두 손에는 공손함. 목용단, 두 눈에는 단정함. 구용지, 입에는 고요함. 성영종, 목소리에는 맑음. 두용직, 머리는 고듬. 규용숙, 기운에는 엄숙함. 이병덕, 서 있는 자세는 덕스럽게 있어야 한다. 세경장, 얼굴에는 밝음, 씩씩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6분 다 얼굴이 밝고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불타고 밝고 씩씩하고 이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구사. 9가지 바른 사색. 뭐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는데 어쨌든 이래야 된다. 구사. 시사명,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청사총,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다 생각하라 이거. 색사운, 낯빛은 온화해야 한다. 모사공, 몸가짐은 공손해야 한다. 언사충, 말할 때는 충실해야 한다. 사사경, 일할 때는 공경해야 한다. 의사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의사문,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한다. 질문하는 마음이 바로 있어야 한다. 분산한, 화가 날 때는 환란을 생각해라. 견득사이, 재물을 볼 때는 정의롭게 생각해야 된다.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구사를 통해서 학문을 진보시키고 지혜를 더할 수 있다. 즉 입지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입지를 위해서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입지. 그래서 입지 하나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그 5가지부터 혁구습, 구용, 구사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입지론도 사실은 율곡의 입지론과 닮았다. 그래서 서양 입지는 이제 샤를 드골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이 위인이 될 수 있다. 결단하고 이제 자기 암시가 같이 죠. 아까 다빈치가 얘기했던. 그래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율곡의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여기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요랑 통하고, 그다음에 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율곡의 이제 구사구용. 요게 이제 성인처럼 생각하고 성인처럼 몸가짐을 맺혀라 이제 통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볼 때 이제 율곡의 입지론이야말로 동서양 합 5,000년의 입지론의 결정판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강조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hink to,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 거경궁리. 아까 우리 정승영 대표님께서 거경궁리. 자, 요거 제가 이제 요 한자 요거 준비했습니다. 살거. 한자 뜻은 이래요. 근데 그 뜻이 정말 많은 게 있더라고요. 경자도 되게 많고 궁자도 꽤 많고 한 50자 막 100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찾기는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공경할 경, 다할 궁, 다스릴 일인데 황홀한 깨달음, 이제 거경궁리하라 이 제목에서 이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이 이 사색 공부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거경궁리가 등장한다. 인문학 고전은 독서의 근원은 거경궁리에 있다. 거경궁리는 인문학 고전의 시작이다, 끝이다. 거경궁리를 통해서 황홀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거경궁리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 이 상태에 경에 거하면서, 지금 이게 경을 얘기한 거든.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인 이 경에 거하면서, 거경하면서 궁리한다, 즉 사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 사서상경 중 사서에서 꺼낸 대학의 경물치지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경물치지 저도 하도 이제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격식격, 만물물, 이를치, 알지, 뭐 이 정도만 이제 요 정도로만 제가 찾아봤는데, 이러한 이제 경물치지에서 더 발전한 것이다. 근데 경물치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양의 인문학,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분야의 사색법과 좀 통한다, 많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동양은 이 인문학과 정치, 수학, 과학, 경제학을 결합하는데 좀 소홀히 했고, 이제 서양은 이 인문학의 토대가 돼서 정치, 수학, 과학, 경제학을 결합하는데 열을 올렸고, 여기서 이제 근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주역이 될 수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인문학이 발전해서, 유학이 발전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학이 있었고, 중국이 먼저 총과 대포가 나왔는데 서양에 오히려 추월당하고 압도당해서 이 총과 대포로 공격해온 서양의 이제 지배가 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배당한 과학기술 발전에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이 동양의 이 인문학과 정치수학, 과학, 경제학을 결합하는 데 소홀히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양은 이 인문학의 토대로 과학이 발전돼서 총과 대포를 중국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키고 더 이제 과학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동양을 점령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보시면은,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은 거경궁리를 통해 성인의 마음과 똑같은 나의 본성을 되찾는 것을 구방심, 즉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방심한다는 말, 아마 그 말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방심한다,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구방심이라는 말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인문학이란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누가? 인문학 천재들이. 그래서 동서양 인문학 천재들은 인문고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정자를 하고, 인문고전을 읽다가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빠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책을 듣고 정자를 다시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1, 2년씩 홀로 살면서 정자를 했다. 왜 지금 돈 닦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요 구방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책 보러 들어간 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잡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경우는 뭐 논어 읽기 위해서 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구방심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세속 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방심의 상태에서 한순간에 놓쳐 방심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거경국리인 정제엄숙, 주일무적, 상성성, 기심수렴 불용일물 왜 어려운 말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고요. 이거 짧으니까. 그래서 구방심 상태에서 방심 상태가 되었을 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다 비슷하다고 통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짧으니까 제가 멘트 안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거경국리인 정제엄숙 주일무적 상성성 기심수령 불용일물을 했다. 여기에 이제 노력을 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경국리 하라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경물치지하라. 경물치지는 동양의 인문학 천재들이 거경국리와 함께 사색 공부법의 핵심으로 삼은 것으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완전한 알매에 이른다. 제가 그 사물의 이치는 뭐와 관련해서 읽은 적은 없지만 그 플라톤 대화론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만 살짝 읽었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책을 이해는 못했지만 끝까지 파고든다는 게 무엇인지는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느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플라톤이랑 누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계속 그 안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완전한 알매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즉 경물치지를 서양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우주와 만물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진리를 발견한다가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는 작가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믿음과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두 가지 믿음은 내 마음은 본래 신령스러운 것으로 이미 완전한 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고 가자는 거죠. 우주 만물은 모두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방법. 첫째, 인문고전에 나오는 글자의 이치를 파고든다. 둘째, 역사고전 독서를 통해 흥망성쇠의 이치를 파고든다. 이 이치를 파고든다는 얘기 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역사고전에 이제 다 인문고전이니까 여기서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이제 파고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역사의 이치를, 흥망성쇠의 이치를 파고들고, 셋째, 실제로 우주와 사람의 만물의 이치를 파고든다.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지, 파고드는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인문고전에 나오는 글자의 의미를 파고든다를 좀 더 제가 멘트를 넣었는데 달았는데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논어의 핵심은 인이라는 글자 있는데 이 인은 곧 이제 인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아야 논어의 핵심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도 되게 많더라고요, 글자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문고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주일무적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인이란 무엇인가를 사색하고 인이라는 글자의 이치, 즉 인의 의미를 극한까지 파고들고 그래서 논어의 핵심인 완전한 알매에 이르는 경물치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했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글자의 이치, 이 논어에 나오는 그 인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물치지를 하라.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마크 저버그처럼 무아지경으로 사색하라.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것은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어, 소크라테스의 예인데요. 어쨌든 이제 일단은 플라톤이 아리스토데모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입장을 통해 이제 들려주는 소크라테스의 사색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색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둘째,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색하라. 셋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초월하라. 넷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색하라.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목숨보다 지금 사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 제자인 아리스토데모스가 얘기하는 그 사색을 잠깐 멘트 드리면 다 읽으셨겠지만, 이제 생각할 게 생기니까 어딜 가다가 이제 스승이 걸음이 느려지면서 이제 어디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 어디 그 연회장인가 어디 그 문을 안 놓고 그 문 사람들 없는 그 사이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제 꼼짝도 않고 이제 사색의 세계로 이제 침잠했다는 거죠. 침잠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제 초대한 사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부르려고 할 때 그 제자인 그 아리스토데모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승님을 그냥 놔두시게. 그게 스승님 규칙이라네. 스승님께서는 사색할 게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해답을 찾을 때까지 이제 꼼짝도 않고 서서 사색을 하신다네. 그러니 방해 말게. 뭐 이랬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사례가 있는데, 전쟁터에서도 이제 소크라테스는 새벽부터 이제 사색을 했다는 거죠. 저녁까지.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래서 꼼짝도 않고 서서 그 자리에서 서서 사색하는 거를 제자들은 이불 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선생님이 계속 밤을 새나 안 새나 또 지켜봤다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자 뭐 태양을 향해서 뭐 기지개를 켜신 건지 모르겠는데 두 팔 벌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날 정도로 사색을 했다는 그 이제 예가 나오는데, 정말 엄청나죠. 뭐 저는 뭐 이해는 안 갑니다만, 우리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사색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라. 저자는 일을 멈추고 사색하고, 사람을 만나다가도 사색하게 생기면 그들을 피해서 사색하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사색하고, 잠을 자려다가도 뭔가 사색의 문을 두드리면 뭐 생각할 게 생기면 찬물로 세수하고 사색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둘째 이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색하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사색은 육체를 한계를 초월한 자신의 모든 영혼과 감각을 사색에 쏟아부은 나머지 육체의 존재를 느낄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사색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다 보면 점차 영혼이 육체를 초월하기 시작한다. 셋째와 넷째는 이제 보시는 바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사색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색법을 우리는 정말 좀 알고는 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색법을 이제 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색을 했다고 해요. 다음입니다. 망가진 두뇌를 복구하는 거죠. 원어로 읽어라. 아까 우리 원어로 읽어라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훑어볼게요. 원어로 읽으라는 건 사실 너무 좀 우리는 괴리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전으로 읽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그 저자 중에 번역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번역자라 할지라도 원전에 담긴 인문고전 저자의 영혼까지 번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중역본과 축약본이 아주 많다. 이거는 이제 중역본은 뭐 미국 말로 해석된 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거나, 미국 말로 해석한 걸 일본 사람이 일본으로 또 해석한 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하는 거, 이걸 중역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축약한 사람이
임의로 축약한 걸 이제 축약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다. 그다음에 번역서에는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외국말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러브나 뭐 이런 단어로도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정이란 것처럼 외국 서적에도 불가능한 단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인문 고전 저자의 관점에서 사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저자가 강조했지만 우리 두뇌는 세계 최악 수준의 교육으로 망가져 있고 특히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거의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치유하고 복구하는 과정이 바로 인문 고전을 저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 또 나오거든요. 저자의 관점에서 지금 전에서도 나왔잖아요. 저자의 관점에서 사색하는 행위다. 이제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싱크 6은 이제 인문고전의 반열 아까 정승영 대표님 말씀하셨 그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인문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해설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인문고전 반열에 오르는 해설서는 천재들이 인문고전을 읽고 남긴 사색 노트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색 노트는 사색 바다라는 그 망망대를 떠도는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싱크 7 되게 좀 저에게도 와닿고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만 번에 가고 평생 읽을 단 한 권을 정하라. 조보라는 사람 우리가 좀 제가 넣었는데요.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조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인데 노노랑 사랑에 빠지고 그 김정수 작가님이 이 저자를 사랑해야지 이제 저자가 지은 책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읽을 수 있다,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김정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성경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조보라는 사람은 노노랑 사랑에 빠져서 마치 바위가 심해에 빠지듯 사랑에 빠져서 끝날까지 노노만 읽었다고 하는데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 일개 장군에 지나지 않았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송나라를 세웠다. 노노 한 권. 그들 17살의 칸트 순수이성 비판. 그래서 이제 노노랑 기하학이랑 순수이성 비판 이거 대표님 아직 안 사셨죠? 정성 대표님. 이 세 가지. 있어요.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나요? 네. 저도 알려주십시오. 사실 뭐 순수이성 비판도 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4권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칸트. 예. 책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자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저 아직 결정 못했는데 어쨌든 괴델은 이 17살의 순수이성 비판을 만나서 두뇌에서 어떤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독서를 다시 마치고 이제 수학에 다시 매진을 했는데 그 수학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해서 중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1년 만에 마쳤다는 거거든요. 순수이성 비판. 17살. 아인슈타인은 괴델처럼 10대 순수이성 비판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20대 중반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뭐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제가 강조한 부분 맨 밑에 넣어놨는데요. 그 저자는 이제 이 평생 읽을 책이 성경과 논어라고 해요. 이제 성경 이제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이 저자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지난 평생 동안 읽고 사색해온 한 권의 인문고전이 있는가? 당연히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경 한 권이지만 그래서 정하라.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한 천재와 위대한 정신적 교류를 하라. 저자의 관점에서 사색하라.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천재들의 그 머리를 생각하는 법을 나에게 이식시켜라. 이것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8번하고 9번은 사실은 이제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거는 직접 그냥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그랜트 투어와 서번트 투어를 이제 떠나라고 했는데 여행은 뭐 우리가 뭐 땅밟기 여행, 땅밟기 기도 여행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이제 요 책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저자는 얘기했는데
먹고 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번 여행이 있고, 뭐 후자는 우리에게 정말 나를 향상시키고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영을 이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여행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좀 뭐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저자가 추천한 거겠죠. 우리 김종도 대표님께서 이 우리 국내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짧게 우리 이제 유적지나 사적지 작가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몇 군데 가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했는데 우리가 아직 뭐 못 갔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 저자는 인문고전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나 그 무대를 탐사하면서 인문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정말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이랬다는 거죠. 플라톤은 28살에 10년 넘게 뭐 하여튼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이제 철학 학파와 교류를 했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교류를 했다. 28살에 10년 넘게 떠돌아다니면서 돈이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세에 사마천은 3년 가까이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역사의 무대를 샅샅이 탐구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에서도 그 좀 귀족의 자녀들을 뭐 어디로 계속 보냈다고 이제 하고 그 이제 철학 세계 이제 유럽 철학자들의 그런 삶의 터전으로 이제 여행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좀 그 서번트 투어를 많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여행을 해야겠다. 저는 이제 김종덕 까지 온 가족이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항상 배울 곳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가족 모두 데리고 우리가 추천할 때도 이런데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직 저희 여행을 안 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막 이것저것 다 넣은 것 같아서 길게 해서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